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 오늘 어그로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그랑크리 와인들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수알페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스타일별 취향 찾기.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특별한 자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르도 그랑크리 와인들을 준비를 했어요. 5대 샤또라고 불리우는 1등급 와인은 아니지만은 2등급부터 4등급까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또 인지도도 있는 와인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스타일별 취향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보르도 스타일의 그랑크리 와인은 정말 좀 특별하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랑크리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아시려면은 그랑크리에 대한 역사를 한번 또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랑크리 클라세는 1855년 61개의 특급 포도밭을 지정해서 생겨나게 된 명품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55년에 나폴레옹 3세가 이제 파리 만국 박람회를 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롱드 와인이라고 표현했던 이 메독 지구에 있었던 와인들, 보르도에 있는 와인 생산자들과 함께 어떻게 더 좋은 와인들을 알리고자 지시를 내렸고요. 그 당시에 보르도 중개상이라든가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명성이 있다든가 가격이 높은 와인들, 좀 인지도가 있어서 잘 팔리는 와인들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선정된 와인들이 지금까지도 와인이 변함없이 명품 와인으로 인정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그랑크리 클라세가 정해지기 전에도 17세기 때부터 보편적으로 많이 인정받은 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1787년에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미국 3대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프랑스의 와인 산지를 방문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받았던 와인 리스트에 따르면은 가격대별로 와인의 품질 등급이라든가 인정받는 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파리 만국 박람회 때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명시대에서 나온 게 그랑크리 클라세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늘 준비된 그랑크리 와인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건 이제 1등급 5대 샤또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 5가지를 제외하고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랑크리의 와인들은 이런 지역 명성, 이제 와인 생산자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와인을 조금 더 가까이에 갈 수 있고 더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 같은 게 이제 그랑크리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4가지 와인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와인은 샤또 로장가시라는 이제 와인입니다. 그랑크루 2등급이고요. 보르도 마고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입니다. 2018년 빈티지입니다. 색상을 보시면은 되게 진한 색이고요. 중간빛 보라 색깔이 또 매력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준비된 와인은 샤또 베이슈베이라는 와인이고요. 보르도 메독 생줄리앙에서 나오는 와인입니다. 그랑크리 4등급 와인이기도 합니다. 빈티지는 2018년 빈티지고요. 색상을 보시면은 첫 번째 거보다 같은 보랏빛이긴 하지만은 첫 번째 로장가시보다는 조금 더 엷은 빛이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와인은 샤또 꼬스네스 드루넬입니다. 보르도 메독 지역의 생테스테프 지역에서 나오고요. 그랑크리 2등급 와인입니다. 빈티지는 2017년 빈티지입니다. 색상을 보시면은 2018년 전의 빈티지보다 한 해 차이가 있지만은 확실히 더 진한 루비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숙성에 대한 색상이 조금 더 루비 빛깔로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와인은 샤또 빨머이고요. 보르도 마고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랑크루 3등급 와인입니다. 빈티지는 2014년 빈티지입니다. 확실히 조금 더 숙성된 시간의 색깔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엷은 루비 색상을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시작하기 전인데, 제가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와인을 한 2시간 전에 오픈해놨습니다. 테이스팅을 살짝 해봤는데 다들 많이 닫혀있는 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시간이 지난 후에 테이스팅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맛이 좀 변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준비된 와인은 샤또 로장가시입니다. 로장가시는 마고 지역에서 나왔어요. 먼저 이제 와인을 테이스팅하기 전에 마고에 대한 거를 좀 아시면 좋은데, 마고는 좀 보르도 지역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에요. 메를로라는 포도 품종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향에서는 좀 체리나 라즈베리 느낌들, 그리고 좀 숙성된 오크통의 느낌들을 되게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시가박스 같은 이제 담배 향들도 같이 보여주고 나무향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느낌들이 되게 잘 표현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2시간 전에 마셨었을 때의 향보다는 훨씬 더 플레이버 인텐시티가 올라간 편이에요. 맛을 한번 볼게요.
탄닌은 미디엄급 이상이 갑니다. 미디엄 플러스급 되고요. 산미도 적정수준 미디엄급이 되고요. 바디감도 미디엄급이 돼요. 충분히 이제 균형감과 탄닌과 산미가 적정수준 잘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입에 들어갔을 때 되게 침샘도 자극을 하고요. 무게감이 있는 힘이 되게 좋은 와인이에요. 잔향들이 되게 좋습니다. 끝에서 남는 붉은 과실, 검붉은 과실향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한 느낌들도 좋고요. 약간의 끝맛의 탄닌들이 있어가지고 이 보르도의 이런 느낌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와인 자체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샤또 로장가시는 그랑프 2등급이에요. 2등급이라고 하면은 사람들께서 와 2등급 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명성에 비해서 조금은 좀 부족한 와인이라는 평을 많이 받아요. 로장가시 나오기 전에 이제 로장 에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제 패밀리가 있었는데 이게 그랑프리 받기 전에 로장 세글라 그 다음 로장 가시 이렇게 두 군데가 같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랑프리 클래스에 지정을 했었는데 둘 다 2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세글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샤넬 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와인 메이커도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인식들이 되게 좋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서 퀄리티가 많이 높아진 데 반면 이 로장가시 같은 경우는 기사를 읽다 보니까 2등급의 수치다 라고 할 정도로 명성 대비 좀 맛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테이스팅 했을 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이 와인 자체가 되게 균형감이 좋고 지금 빈티지가 2018년 빈티지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어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확실히 좀 더 이 맛을 조금 더 보여주기 시작하는 단계의 와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2등급 치고는 가격이 되게 저렴한 편입니다. 뭐 한 10만원대 언저리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와인의 그랑크리 2등급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인 괜찮아요. 두 번째 준비된 와인은 샤또 베이슈벨이라는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르도 메독 지구에서도 좀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뽀이약과 이제 마고의 중간에 있어요. 생줄리앙이라는 마을에서 나옵니다. 마고 지역은 지금 로장가시 같은 건데 조금 좀 부드러운 타입으로 나오고요. 그 뽀이약이라는 곳은 되게 좀 화려한 스타일인데 그 중간의 느낌을 가졌다고 하네요. 한번 테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향에서는 사실 향신료의 느낌들을 좀 더 잘 보여줍니다. 좀 스파이시한 느낌들이 잘 보여주고요. 이런 피망이라든가 나무향 또 흑연 이런 느낌들도 되게 잘 보여줍니다. 얘는 야채, 채소 느낌들도 되게 좋고요. 과실 중에서는 좀 검붉은 과실이 섞여 있는데 좀 체리 느낌들, 라즈베리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조금 더 같이 골고루 복합적으로 느껴지네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맛에서는 산미랑 탄닌 둘 다 잘 가지고 있습니다. 산미도 미디엄 플러스급 되고요. 탄닌감도 미디엄 플러스급에서 전체적으로 미디엄급 이상으로 보여주는 되게 큰 둥근 느낌의 이런 와인이에요. 이 베이슈벨의 레이블을 보시면은 배에서 돛을 반쯤 내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16세기에 에페르네 공작의 성이 이 주변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돛을 내리는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러한 이제 행위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또 레이블화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베이슈벨은 엄청 유명합니다. 이게 지금 와인 자체는 4등급인데 와인을 드시는 분들, 애호가 분들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세 번째 준비된 와인은 포시네스투르네입니다. 2017년 빈티지고요. 지역은 이제 생테스테프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랑크리 2등급 와인이에요. 워낙에 이제 인지도도 유명한 와인이고 이것도 이제 레이블을 보시면 되게 좀 인상적인 레이블이기도 합니다. 꼬스테스투르넬은 두 가지 합성어인데 꼬스라는 뜻은 이제 자갈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데스트루넬은 18세기 때 소유자의 이름을 합성어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데스트루넬은 인도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건축물들을 보고 동양미에 너무나도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들의 와이너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르도의 타지마할이라고 할 정도로 가면은 이제 건축물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할까요? 향에서는 확실히 더 검은 과실의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블랙 체리나 블랙 베리의 느낌들도 많이 나고요. 특히 체리나 잘 익은 자두의 느낌들이 되게 잘 보여줍니다. 이런 향신료의 느낌들, 스파이시한 느낌들도 있고 약간의 다크 초콜릿 느낌들까지 마지막에 은은하게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볼게요. 좋은 점은 균형감이 너무 좋아요. 이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있는 와인입니다. 전에 이제 베이슈벨도 그렇지만은 확실히 마셨을 때의 그 끝에서 느껴지는 잔향들과 넘어가는 이런 산미, 탄닌 그리고 바디감이 그 처음에는 바디가 세게 올라오지만은 그 중간 느낌으로 쭉 펼쳐지는 그런 바디감이 지속적인 게 좀 오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프리미엄급 와인을 먹었을 때는 이런 입에서 느껴지는 잔향과 또 마시고 난 후에 이런 향들이 조금 더 지속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 타닝감도 되게 좋습니다. 오히려 되게 어리기 때문에 지금 2017 빈티지 같은 경우는 저는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가 더 지나야지 와인들이 조금 더 제대로 열릴 것 같은 와인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미안합니다. 미안할 정도로 와인에게는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한 와인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준비된 와인입니다. 샤토 빨머라는 와인이에요. 지금 첫 번째 로장가시랑 같은 마고 지역의 와인을 준비를 했는데 마고 지역의 명성을 엄청나게 살려준 와인이기도 하죠. 이 빨머도 샤토 딸보처럼 이제 팔머라는 영국의 이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르도에 가가지고 와인 생산지를 매입을 해서 시작을 했었던 와이너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때 이제 너무 지나친 시설 투자로 해가지고 사실은 파산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투자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샤토 팔모는 슈퍼 세컨드라고 해가지고 거의 1등급에 머금가는 이런 명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한번 테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향에서는 이것도 이제 검붉은 과실향들이 잘 섞여 있습니다. 라즈베리, 체리 느낌들도 있고요. 블랙베리의 느낌들도 되게 잘 보여줍니다. 저는 약간의 이런 볶은 커피의 느낌들과 좀 다크 초콜릿 느낌들도 은은하게 나오고 있어요. 연필심 이런 흑연의 느낌들도 있고요. 좀 훈연된 느낌들, 스파이시, 스모키한 느낌들도 같이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2, 3차 그런 향들인데 숙성된 삼나무 향들도 되게 잘 보여주네요. 맛을 한번 볼게요. 산미가 잘 살아있습니다. 모든 좋은 와인들의 특징들은 산미가 날카롭지 않고요. 산미가 타닌과 과실향과 이런 것들과 같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입 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고 지역 와인들은 이 생테스테프나 생줄리앙에 보다 이런 메를로를 함유하는 비율들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부드러움과 우아한 느낌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데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게 빈티지가 2014년 빈티지예요. 지금 한 7년 차가 됐는데도 와인의 맛은 충분히 건강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어린 맛이 느껴질 정도로 산미들이 되게 잘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장기 숙성용 와인이고요. 지금 전부 다 그렇지만 2014 빈티지까지도 아직은 마시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분들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못 기다리십니다. 그냥 다 드시고요. 좋은 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날이 많은지 매일매일 좋은 와인인데 그렇게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랑크리 와인인데 그래도 또 좋은 와인들 수명에 맞춰서 좋은 시기에 딱 여러분들께서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랑크리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왜 그랑크리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일단 희소성도 그렇고요. 명품 와인들 여러분들 뭐 루이비통, 뭐 샤넬 이런 것들 유명하잖아요. 이런 명품에 대한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작용하는 게 그랑크리 와인의 좀 매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와인이 근데 비싸고 유명하다고 해서 내 입맛에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또 기회가 된다면 경험하면 너무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한 날, 또 좋은 날 이렇게 또 한번 경험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단 하나 이제 보르도의 그랑크리 와인들은 빈티지가 좀 다양하게 있어서 빈티지별로 맛의 차이가 조금 더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빈티지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빈티지 차트 한번 보시고 점수를 보신 다음에 그 해에 맞춰서 괜찮은 포도 수확 연도에 좋은 해의 와인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랑크리 와인 어떻게 보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욕심내가지고 4가지 와인을 동시에 했는데 다음에는 하나하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좋은 지식, 정보 이야기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